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소파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파이는 핀테크 회사입니다. 핀테크는 금융과 기술을 결합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영역은 지급 결제, 금융 데이터 분석, 금융 소프트웨어, 그리고 플랫폼 등이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소파이는 모바일 앱과 PC를 통해서 학자금 대출, 그리고 모기지, 개인 대출, 신용카드, 투자 등을 하는 온라인 개인 금융 회사입니다. 제가 봤을 때 소파이는 미국의 카카오뱅크입니다. 우리가 아는 규제가 느슨한 카카오뱅크인 거죠. 회사는 소셜 미디어 모드를 사용해서 회원과 대출 자금 출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피코의 신용정보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에 있는 다양한 정보를 이용해서 이 사람에 대한 신용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소파이는 학자금 대출에서 주택 융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대출 상품을 제공하며 수수료가 없는 정책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유지합니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유일한 비용은 대출에 대한 이자입니다. 일단 이 회사의 장점은 편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시중은행 인터넷 뱅킹 쓰다가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사용해보면 굉장히 사용이 편하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일단 이들은 지점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플랫폼을 쉽게 만들어야 한대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에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대출 상품뿐만 아니라 소비생활, 투자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면서 고객의 금융 서비스에 락인 시켜버리는 거죠. 최근에 핀테크 관련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다가 아예 은행 하나를 인수해버렸습니다. 은행 라이센스 취득을 통해 기술이 접목된 은행업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회사 자체가 소셜 파이낸스에서 시작되었고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는 대출 자산에 대한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은행이나 금융회사 재무제표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 대출을 해서 소비자에게 차입을 해주는 것이 자산입니다. 즉,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해준 대출 자체가 그들에게는 자산인 거죠. 그 자산을 통해서 이자를 수취할 수 있고 그 이자가 예대 마진으로 불리는 영업이익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하는 예금은 은행 입장에서는 부채입니다. 소비자가 언제든 지급을 요청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줘야 하는 돈이죠. 그러니까 은행업의 핵심은 예대 마진을 기본으로 한 대출 자산의 성장입니다. 은행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출 자산이 늘어나고 자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용해서 이익을 얻는지가 그들에게는 핵심입니다. 은행업 라이센스가 있어야 시중에 있는 은행들이 조달할 수 있는 금리로 돈을 가져와서 고객에게 적당한 마진을 붙여서 이렇게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파이의 뱅크 차트 취득은 소파이 입장에서는 장기 성장 동력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소파이는 대출, 기술 플랫폼, 종합 금융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 비즈니스 영역을 운영 중입니다. 랜딩 부분, 테크놀로지 플랫폼 부분, 파이낸셜 서비스 부분 이렇게 해서 다양한 상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강조된 부분이 파이낸셜 서비스 부분인데 이쪽에서 이쪽에서 이제 소파이 머니라든지 소파이 카드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이제 투자 상품들이 나오면서 기존의 고객들이 더 많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소파이는
플랫폼에서 다른 은행 대비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빨라야 되고, 그리고 선택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편리해야 됩니다. 다른 플랫폼보다 사용하기 편리한 이제 생태계를 구축을 해야지 더 많은 고객이 유입될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소파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소파이는 학자금 대출 중개 플랫폼에서 시작됐습니다. 어, 마이크 캐그니를 비롯한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학생 4명이 40명의 동문으로부터 모은 200만 달러 재학생들에게 빌려주고 이제 학자금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타라는 취지로서 이제 대출을 해줬죠. 최초의 아이디어는 이제 스탠퍼드대 우수한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이제 추후에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면 대출금 상환은 물론 사회에도 공헌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이었습니다. 대외성 부른 나무를 떡잎부터 알아보고 이제 학자금 대출을 해보자는 거였죠. 이후 하버드대, MIT, 펜실베니아 주립대 등 이제 명문대 중심으로 이제 사업을 확대했고 사명도 이제 사회적 금융, 소셜 파이낸스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이후 이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으로 이제 사업 영역을 넓혔고 소프트뱅크, 이제 카타르 투자청, 이제 피터티 등으로부터 이제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스탠퍼드에서 시작된 이제 창업 아이디어도 이제 양호한 성장 창업 아이디어였고 이제 성장 스타트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금수저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CEO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CEO는 이제 안서니 노토라는 이제 사람입니다. 안서니 노토는 이제 소파에 취입하고 나서 이제 폭발적인 고객 성장과 본격적인 제품 믹스에 이제 성공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노토 이분 스타트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제 경력도 화려하고요. 골드만삭스에서 입사해서 사회생활 시작하신 분인데 은행업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이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앤서니 노토는 소파의 CEO로 오기 전에 트위터의 최고 운영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이때 경험이 지금 소파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앤서니 노토가 생각하는 소파이는 바로 금융 플랫폼입니다. 지금 이제 그는 이제 소파이가 이제 금융 플랫폼으로 이제 만들기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는 거죠. 우선 플랫폼 안에 다양한 금융 상품과 연계 영업을 심어놓고 회원수 확장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회원수가 늘어나고 다양한 제품이 갖춰져 있으면 플랫폼이 확장되는 건 지금까지 노토가 트위터에서 충분히 경험한 내용입니다. 제품 확장, 회원수 증가, 매출 증가, 더 많은 제품 확장,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추가적인 이익은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는 기업을 인수하고 더 많은 고객 수를 확장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소파이는 금융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융에서 가장 큰 비용인 대고객 인건비 및 영업적 판관비 등을 모두 플랫폼 강화와 마케팅에 쏟아부으면서 회원수 확장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NFL 슈퍼볼 소파의 광고 효과는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NFL은 미국 최고 인기 스포츠이고 미국 LA에 위치한 스타디움 이름이 소파이 스타디움입니다. 미국 LA에 위치한 이 스타디움 명명권 가격이 55억 달러였습니다. 얼마 전 열렸던 BTS 미국 공연도 여기서 열렸습니다. 국내 팬들에게도 익숙한 경기장이고요. 2020년 오픈한 이 경기장은 화려한 엔터테인먼트 장소라 팬데믹 이후 수많은 행사를 소화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런 딜도 과거 NFL CFO 출신인 앤서니 노토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NFL 스포츠의 파급 효과를 잘 알고 있으니까요. 예. 뿐만 아니라 SNS에 최대한 노출하는 광고 효과를 통해 젊은 세대에게 상당히 새롭고 신선한 브랜드 이미지로 인식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살펴봐야 할 부분은 2020년에 인수한 갈릴레오 서비스입니다. 갈릴레오는 핀테크 업계 아마존 웹 서비스라 불리는 모바일 기술 플랫폼인데요. 은행의 결제, 대출, 투자 등 금융 API, 음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북미 지역 상위 100개 핀테크 회사의 70%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을 만큼 기술력 및 시장 지배력이 뛰어나다고 평가가 되고 있고, 현재 총 계정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영업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얼 퍼포먼스를 보면 매년 매출액이 어, 거의 2배 가까이 50% 이상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조정 매출이 621밀리언 달러에서 2021년에는 1010 밀리언 달러로 매년 50% 넘는 성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적자 기업입니다. 투자도 많이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회사는 지금 생태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2021년 처음으로 조정 에비타 기준으로 이제 흑자가 났고요. 그리고 분기별로 봤을 때도 매년 회원수 증가에 따른 매출액 증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역성장 없이 매년 이제 꾸준하게 고객수 증가에 따라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기별 조정 에비타를 봤을 때도 일단 기업이 정상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회원수 증가가 필연적인데 지금 소파이는 특히 회원수에서 강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매 분기별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운 성장을 나타내고 있고요. 신규 회원수도 30만 명이 넘는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고객이 소파이로 유입되고 있는 거죠. 이에 따른 제품 증가와 매출 증가, 그리고 이익 증가, 다시 또 새로운 제품 생산, 플랫폼 개발, 이런 선순환 구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 증가는 회원들에게 더 많은 선택의 폭을 넓혀줘서 소파이의 교차 판매 확률을 높여줍니다. 소파이 머니, 소파이 투자, 소파이 신용카드는 신규 회원 성장의 79%, 그리고 교차 구매의 70% 이상을 이제 주도했습니다. 소파이는 이제 막 스펙을 통해 상장한 이제 신생 성장주입니다. 장밋빛 같은 꿈도 보이지만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도 분명히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소파의 리스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치열한 경쟁입니다. 치열한 경쟁이 있다는 것은 이 산업 자체에 독점력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핀테크 자체가 금융과 기술을 융합한다는 건데 금융 서비스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미국이 최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모든 금융 시스템이 미국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전통 강자들이 즐비합니다. 이들은 전통적 부와 동시에 충분한 자금력이 있습니다. 기술을 접목해서 언제든 규모의 경지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퀘어, 페이팔, 최근에 애플까지 단순히 결제 서비스를 넘어서 핀테크를 통한 금융 서비스 제공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을 확보한 상황에서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소파이와 같은 회원수 증가가 필수적인 성장 업체에게는 치열한 경쟁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주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과 인플레, 경기 하락에 따른 우려 때문에 미국의 성장주의 순환시대입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최초로 구독자 수 하락으로 전고점 대비 70% 이상 빠진 상황입니다. 페이스북, 소피파이, 알만한 테크 기업도 이 정도인데 가이던스나 2022년 실적 전망이 안 좋았던 신생 테크 주들은 전고점 대비 70%는 그냥 빠지는 듯 합니다. 예. 성장률은 성장에 대한 기대로 크는 주식입니다. 여기에서 성장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가격에 대한 밸류에이션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파이는 적자 기업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쓰고 이제 자신을 만드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 거죠. 소파이에 투자를 하려면 인터넷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이 시중은행 대비 확실한 경쟁 우위에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소파이는 지금 현재 적자 기업이고 앞으로도 회사는 돈을 버는 것보다는 쓰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다만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하겠죠. 지금 소파이에 대한 수익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면 이제 옳은 투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회사의 시차는 현재가 아니라 5년, 10년 뒤의 금융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의 시차에 따라서 투자자도 5년, 10년을 보고 이 회사와 함께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 소파의 1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분기 소파의 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